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명 씨와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를 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연 이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가 명태균 씨가 2년 전 대우조선 파업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라고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창원의 한 기업이 체험형 안전교육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지난달 하루 평균 금 거래 대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를 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공천 대가가 오고 갔다는 의혹, 주요 쟁점들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한 김 전 의원. 당선 뒤 명태균 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9천여만 원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 전 보좌관 강혜경 씨와의 금전 거래이지 자신과 무관하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이제 그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렸는지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 어쨌든 강혜경 씨가 요구해서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는 대신에 이제 꼬박꼬박 그 통장에 이제 돈을 넣은 거예요.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의 월급 등 명 씨에게 건너간 돈이 공천을 도운 대가인지 아닌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 약속한 건 딱 2분의 1이야. 그래서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1원이라 틀리면 나는 끝이라. 지난 1월에는 강혜경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마련한 뭉칫돈 6천만 원이 명 씨에게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명 씨는 이 돈에 대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미래항공연구소가 수주한 여론조사 진행 선불금 명목으로 미래항공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에게 빌려줬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월 16일 날 집 앞에 농협에서 받았어요. 6천을 받았고, 우리는 김영선이한테 준 게 아니라 강혜경이한테 준 거예요. 또 다른 수사의 갈래는 미래항공연구소가 수행한 80여 차례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기부행위 적용 등 위법 여부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일부가 영남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들에게서 조달됐는데 검찰은 지난달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돕고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가름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자신과 미래항공연구소는 관계가 없고 대가성 공천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명태균 씨.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그동안 명 씨의 발언은 이와 다릅니다.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는.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보강한 뒤 명태균 씨를 조만간 소환해 핵심 의혹들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년 전 옛 대우조선에서 벌어진 하청노조 파업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는데요. 명태균 씨가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남 노동계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2022년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 해양 파업. 정부가 파업에 엄정 대응 기조로 돌아선 건 파업 47일째부터입니다.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튿날 윤석열 대통령은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노동계는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 배경에 명태균 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명 씨가 임직원들과 파업 현장을 둘러봤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국장은 민간인에게 패싱당했다. 그 후 들려온 것은 윤석열 정권 불법 파업 낙인과 강제 진압 협박이었다. 출입이 통제된 조선소에 민간인 명 씨가 출입하고 파업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수사 의뢰의 핵심입니다. 또 명 씨 방문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시사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민간인이 좀 오도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계를 통해서 결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취지입니다. 조선소 측은 당시 임직원들이 퇴직해 정확한 경위 파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 현장에는 정치인 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고 명태균 씨가 현장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사건을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대로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기업이 체험형 안전교육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 생활 속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뿌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재 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이 벽을 두드리며 감각의 의지에 빠져나옵니다. 위험한 곳에 매달려보고 난간 위에서 떨어지는 안전사고 체험은 마치 실제 상황인 듯 실감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여서 많이 무섭고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실제라고 생각해보면은 과연 얼마나 더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울까 많이 생각이 됐고 VR이랑 그다음에 안전모 같은 거 착용해서 되게 현실감 있었고 그다음에 떨어진다고 할 때 그 긴장감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게 안전기구가 무조건 있어야겠구나 말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완강기 체험이나 화재 시 대피, 소화기 사용법 등 재난 대피는 핵심 교육 사항입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내려갈 때는 에어컨 실외기 등에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벽 쪽을 마주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곳은 지난달 문을 연 기업체 체험형 안전교육센터. 근로자는 물론 민간에도 개방했습니다. 산업재해와 생활 속 안전사고까지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경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민간안전체험 교육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위아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기업 및 시민에 대한 체험교육을 지원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험형 안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에서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 발견 하루 만에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군무원인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육군 현역 장교였습니다. 조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30대 남성.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중령 진급을 앞둔 현역 육군 소령입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범행하고 나서 계속 출근했나요? 범행이 일어난 건 지난달 25일 오후. 남성은 군부대 주차장에 자신의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시신에 옷가지를 덮어놓고 태연히 근무를 마친 남성은 퇴근 뒤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0여 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으로 시신을 옮긴 뒤 북한강에 버렸습니다.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일주일쯤 뒤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시신 발견 하루 만에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같은 사무실에서 친하게 지내왔지만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속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가짜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3년 동안 챙긴 보험금이 37억 원에 이르는데요.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도 구속됐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병원. 지난주 이 병원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써준 혐의입니다. 대증거인멸을 지시했다. 언제 압수수색을 의사가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경찰은 가짜 진단서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보험 설계사 6명과 의사 8명을 붙잡았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주변 사람을 끌어들여 뇌나 심혈관 등 고액 보험 상품에 중복으로 가입시키면 의사는 없는 병을 만들어 가짜 진단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2020년부터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타낸 보험금이 37억 원. 돈은 보험 설계사와 가짜 환자들이 나눠 가졌고 병원은 고가의 검사비 등을 챙겼습니다. 보험 21개를 든 가짜 환자 1명이 3억 5천만 원까지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섭된 피보험자들을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 뇌나 심혈관 질환은 특히 확인이 어려워 보험사가 의사 진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사실 의사의 진단이라고 하는 그 권한이 좀 막강합니다. 의사가 공모된 사건에서는 보험사에서도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 않으죠. 붙잡힌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며 실수했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고 보험 사기 일당에 되레 이용당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어젯밤 광주에서는 SUV가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자수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좌회전하던 차 한 대가 인도로 올라오더니 철제 울타리를 산산조각냅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달아납니다. 운전석 문은 열어져 있었고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어요. 연기가 아마 에어백이 아마 터져서 그 가스 때문에 그 연기가 났던 것 같아요. 어젯밤 11시 40분쯤 광주의 한 삼거리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SUV가 횡단보도 옆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보행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식당 난간이 부서지고 건물 기둥이 파손됐습니다. 손님들이 앉으시던 플라스틱 의자도 사고 충격으로 산산조각났습니다. 사고 직후 식당 옆 골목으로 달아났던 운전자는 잠적했다가 오늘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12시간이 지나 이뤄진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에선 알코올 성분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급히 뛰어서 그냥 가시길래 술 냄새 나고 그때 알았어요. 음주구나, 그래서 도망갔구나. 경찰은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음주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남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초동 방역팀을 긴급 투입해 현장 통제와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홍천과 춘천, 횡성 등 인접 8개 시군의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집중 소독과 함께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주에서 최근 폐 어구에 걸려 죽은 바다 거북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2021년 이후 제주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만 벌써 120마리가 넘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물 확인. 바다에 떠 있는 커다란 거북. 해경대원이 거센 물살을 헤치고 접근합니다. 길이 1.5m에 달하는 국제 멸종위기종 붉은 바다거북입니다. 물속에서 거북을 올감했던 그물을 떼고 밧줄을 매달아 육상으로 옮겼지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어선에서 쓰이는 자망그물이었는데요. 자망그물이 입주양, 목 그리고 지느러미 다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상처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갯바위에 버려진 폐어구 속에서 거북의 앞다리가 보입니다. 몸무게 7.1kg, 길이 44cm의 어린 매부리 바다거북입니다. 폐어구와 바위에 긁혀 얼굴 곳곳이 벗겨지고 앞다리는 낚싯줄에 감겨 절단되기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이 거북은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폐사했습니다. 양쪽 팔에 그 개사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끈 아예 팔 중에 근육에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보였고 다른 한쪽도 거의 많이 손상된 상태로. 최근 열흘 사이에 중문 등 서귀포 해안가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만 4마리. 지난달 17일에는 서귀포시 주상절리 인근 해상에서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 해경에 극적으로 구조돼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은 120마리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30여 마리의 몸에서 폐어구가 발견됐습니다. 폐어구 피해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오늘은 98돌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눈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지만 정작 도로에 설치된 점자 블록이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 블록을 따라갑니다. 횡단보도에 다다르자 자동차 진입을 막는 말뚝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점자 블록 양 옆에 설치되어 있어야 할 말뚝이 동선을 가로막은 것. 자칫 차도로 넘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설치로 오히려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설치가 많고. 또 다른 횡단보도. 이번에는 점자 블록 설치 방향이 30도 정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차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 점자 블록의 경우 횡단보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 있어서 이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라로 무섭죠. 이거 완전 건너왔는지 덜 건너왔는지 그걸 못 느끼죠. 우리가. 시각장애인 단체가 대구의 횡단보도 점자 블록 설치 상태를 살펴봤더니 전체 192곳 중 규정에 맞게 설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도로 연석과의 규정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거나 설치폭과 설치 방향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잘못 설치된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두 전수조사하기는 쉽지 않아서 일단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는 편이고.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을 보는 제2의 눈인 점자 블록, 실태 파악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가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위성 데이터 활용과 우주 쓰레기 포집 기술 개발을 장기과제로 추진합니다. 국가우주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과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들 계획은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 개발을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사천과 진주에 들어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명칭이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로 변경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의 개발 기간도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또 산단 입주 업종에 항공기 부품 수리와 연구개발 업종이 추가됐으며 면적도 약 7,300제곱미터가 늘었습니다. 2024 글로벌 우주항공산업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천 KB 인제니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우주항공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방향과 기술 동향 등을 토론합니다. 또 경상남도와 우주항공청, 한국산업은행은 업무 협약을 맺고 우주항공기업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로 두 돌을 맞은 순우리말 노래대회인 토박이말 노래 누가 자라나가 경남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토박이말 바라기와 진주 YMCA 청소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예선을 거친 10개 팀 가운데
대상에는 진주 무지개초 김하진 학생, 최우수상은 지수초 슬기샘 팀과 거제 장평초 김승기 학생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라고 홍보,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집중점검에서 ADHD 치료제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는 게시물 711건이 적발됐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들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 제품과 국내에선 허가받지 않은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홍보하며 유통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커 구매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사이트 300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 광고 게시물도 83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체는 일반 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부당 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제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금값이 올해 초보다 50% 가까이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올해 금 거래대금도 2조 원에 육박했는데 특히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거래된 금 대금은 1조 9,634억 원. 지난 한 해 거래대금 1조 1,286억 원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금 거래량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3톤가량 거래했는데 지난달 이미 18톤을 초과했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금 거래대금은 232억 원, 올해 1월 52억 원보다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엔 하루 거래대금이 501억 원으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장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과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며 거래소 금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1g당 금 가격은 12만 1천여 원으로 올해 초 8만 6천여 원보다 47%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금 실물 시장에서는 금값 급등으로 거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제 거래는 우리가 금값이 안정이 됐을 때 아무리 단가가 높든 적든 고정이 됐을 때 그런 실물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외 금 거래소와 비교해도 국내 금 투자 열기는 더 뜨겁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는 지난달 금 거래량이 올해 초보다 47% 감소했고 이스탄불 거래소도 1월 대비 20% 줄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 전쟁 등 불안 요소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도 금값 고공행진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부터 국내 위성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T, KT셋과 손잡고 6G 저궤도 위성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카이는 최근 KT, KT셋과 함께 통신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 진출 등을 목표로 한 6G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15일 도의회에서 폐지된 경남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 오늘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가 평생교육법과 청소년교육법의 취지를 반영한 합당한 조례이며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등을 근거로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함안군 산인면 남해고속도로 산인터널에서 59살 남성이 몰던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배터리 이상 신호가 표시돼 정차한 지 5분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은 1년에 한 번 개최하던 낙화놀이 행사를 올해 5차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안군과 한국관광공사가 함안 낙화놀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시도로 지난 1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450명이 낙화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은 14개 일본 여행사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 여행 상품을 이용한 것입니다. 내년도 양파 마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에 합천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비 22억 원을 확보한 합천군은 양파와 마늘의 파종과 수확 단계에서 농기계를 임대해 노동력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마늘 양파 재배 면적은 6,900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프로농구 창원 LG가 어제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리그 6차전 경기에서 73대 78로 졌습니다. 이로써 창원 LG는 개막 3연승 뒤 3연패에 빠져 리그 1위에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창원 LG는 오는 7일 서울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이오 기업인 LG생활건강과 수산물에서 새 유산균 2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장건강 개선 효과를 지닌 이른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유산균은 락토코커스와 와이셀라로 종양 생성을 억제하고 바이러스 세균 면역을 최대 8배 이상 높여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3경기 만에 출전한 토트넘의 손흥민이 복귀하자마자 시즌 3번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동점골을 함께 만들어낸 직후 뜻밖의 교체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홈팬들의 환호 속에 3경기 만이자 12일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손흥민. 허벅지를 다쳐 공식전 2경기에서 결장했던 손흥민이 복귀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캡틴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아스톤 빌라에 1대 0으로 뒤지고 있던 후반 4분, 왼쪽으로 공을 몰고 올라간 손흥민은 문전으로 쇄도한 브레넌 존슨을 향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그대로 동점골이 성공됐습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손흥민의 시즌 3번째이자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1분 히샬릴송을 교체 투입하는 대신 손흥민을 불러들였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손흥민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교체가 맞는지 확인할 정도로 당황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그라운드에서 나간 손흥민은 벤치에 앉은 뒤에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전반전에서 부진했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동점골을 합작하고 물러난 뒤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동했습니다. 솔란케가 혼자 2골을 터뜨렸고 메디슨이 경기 종료 직전 다시 한 골을 추가해 홈구장을 축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를 4대1로 대파하고 승점 3점을 추가한 토트넘은 리그 7위로 올라섰습니다. KBS 뉴스 이우진입니다. (2024) 지리산 국제환경비엔날레가 자연과 생명예술을 주제로 지리산과 섬진강, 하동군 일대에서 오는 7일부터 펼쳐집니다. 비엔날레의 개최 의미와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까지 지리산 국제환경비엔날레 김성수 집행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난해까지는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로 10차례까지 열리다가 네. 올해부터 비엔날레로 바뀌게 됐어요. 어떤 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까지 이제 한 10번 정도로 이제 국제예술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관람객이나 모두들 대다수가 그 천혜의 자연환경 지대인 지리산 또 남해바다 섬진강 지역인 이제 하동에서 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서 좀 특화된 자연환경과 특화된 국제예술 행사를 이제 열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올해 초 이제 문체부로부터 상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주제가 로컬 르네상스 네. 생명 자연 예술입니다. 네, 네.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제가 이제 감히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예술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대도시권 위성이나 주변 빼고 대다수 시군들이 인구 소멸 위기에 다 봉착돼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영국의 에딘버러라든지 뭐 게이츠 헤드라든지 또 짤츠부르크나 또 일본의 나오시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 그럼 거기는 이미 아시다시피 예술이 지역을 살린 국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한 국제 행사급 비엔날레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예. 이번 비엔날레 국내외 거장의 작품 104점이 전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좀 가장 추천할 만한 작품 골라주신다면요. 대다수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대지 미술의 이제 현재는 이제 세계 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트 룰이 영국의 작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에릭 사마크, 미국의 제임스 슬리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마시모 펠레그리네티라든지 이제 그런 저명한 이제 해외 작가들하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여러 분의 작가가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백수남 특별전을 별도로 열 예정인데요. 백수남 화백은 이제 한국 출신인데 프랑스의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특별전을 열게 됩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AI 영화 예. 이번에 내년 이제 극장판 이제 개봉을 미리 앞당겨서 백남준을 기리는 AI 영화 9판이라는 이제 기획으로 AI 영화 수로 부인을 세계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인공지능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네, 네. 제가 2년 전에 이 예술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메타버스가 또 접목이 됐었어요.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제 AI 영화하고 그다음에 AI 아트 변함없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장소와 시간 구애 없이 스마트폰으로 전시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로컬 르네상스라는 주제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술로 지역을 살리고 싶다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술이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통영시가 23년도 방문객이 1,61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이제 수산업 소도시 통영이 통영국제음악제라는 그 행사로 해서 클래식 음악 도시로 세계적으로 이미 다 알려졌고 심지어 아시아의 잘저부르크라는 별칭을 갖게 됐고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영국의 런던에서 1시간 15분 정도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 곳에 있는 게이츠헤드라는 곳은 앤소니 그 곰리의 북방의 천사라는 작품 하나로 연간 2천만 명이 오게 됩니다. 거기도 시의회가 나서서 예술만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발 효과, 관광객이 네. 느는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네. 수 있겠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비엔날레를 오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쪽 보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
오직 지구별에서 단 하나뿐인 국립공원 2개, 산국립공원 지리산, 바다국립공원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그리고 하구뚝이 없는 유일한 강 생태하천이죠. 섬진강이 있는 곳으로 오시면은 자연 생태 예술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원시와 AI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지리산 국제 환경 비엔날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계절과 참 잘 어울리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를 밑돌겠고요. 절기상 입동인 목요일에는 창원이 6도, 거창이 영하 1도까지 낮아지는 등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차량 운행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경남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내일 아침 창원이 10도, 창녕과 밀양이 8도를 보이는 등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8도, 의령이 19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7도, 거창이 4도로 낮게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18도, 하동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경남은 구름 많겠고요. 기온이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